MC의 목소리로 시작. 오전 5시.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한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푸른 빛은 조용히 작은 아파트 거실을 비추고 김순자 할머니는 75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단지 보기에 평범한 할머니일 뿐. 하지만 그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용 빌딩의 주인이라는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민우라는 작은 손자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온 파란색 포로로 가방 속에는 숙제와 어린이집에 제출할 간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방을 준비하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내가 반드시 그 가방을 전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머니의 하루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행에서의 모욕,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한 할머니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제 그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단순한 새벽과 굴욕해가 지평선 너머로 막 모습을 드러내며 소박한 아파트에 은은한 푸른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75세 김순자 할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스크램블 에그와 밥 냄새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며 고요한 아침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새벽 5시,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오늘 아침이 평범할 리 없었다. 밥상을 차리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할머니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7살 손자 민우가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이거 꼭 가져가야 해요. 민우가 파란색 뽀로로 봉지를 들어보이며 소리쳤다. 김순자 할머니는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여보.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흩어진 은발을 쓸어 넘기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우의 숙제와 아이들 집에 줄 특별한 간식이 가득 든 가방은 그의 순수함과 기쁨, 그리고 그녀에 대한 신뢰를 상징했다. 민우가 엄마 지연과 함께 집을 나서 문을 닫은 후 김순자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소파에 놓인 잊힌 가방이었다. 민우의 뽀로로 가방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서두르다가 그것을 두고 온 것이었다. 아이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가방을 민우에게 가져다 줘야 해. 중요한 물건이야. 그 어린 소년의 진지한 눈빛과 그 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숙제와 간식이 그에게 세상 전부라고 우기는 모습을 생각하니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김순자는 가방을 꼭 가져다 주어야 했다. 김순자는 망설임 없이 민우의 짐이 든 가방을 집어들고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들어있는 자신의 커다란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소박하고 겸손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얼굴은 사업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낡은 카디건과 낡은 면바지, 그리고 흰 머리카락을 수수하게 묶은 포니테일은 그녀를 여느 할머니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 속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상가 건물의 주인이 숨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홀로 가족의 유산을 짊어지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은 개의치 않았다. 이제 됐어. 그녀는 생각했다. 옷이나 외모보다 내 마음이 중요해. 그녀는 아파트 밖으로 나섰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한 손에는 은행에 제출할 중요한 서류가 들려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민우의 가방이 있었다. 사랑의 상징이자 가족과의 유대감,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조차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방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잠깐이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에 낯선 불편함이 느껴졌다. 왜 이상한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뽀로로 가방 때문일까? 아니, 그녀는 생각했다.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위의 무게였다. 결코 과시해 본 적이 없는 항상 겸손함 뒤에 숨겨져 있던 지위였다. 하지만 오늘 세상은 좋든 싫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난 그저 옳은 일을 해야 해. 그녀는 누구보다도 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은행을 향해 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더 길게 느껴졌고 하루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오늘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오늘은 더 큰 일이 있을 예정이었다. 예상치 못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결의해 차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사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수수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목적의식을 품고 걷는 노부인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바빴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다다르자 그녀가 오랜 세월 신뢰와 노고를 쏟아부었던 우뚝 솟은 은행이 눈앞에 어렴풋이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건물은 내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점점 스며드는 자기 회의를 떨쳐내려 애썼다. 내가 누구인지 사과하러 온 게 아니야. 사업을 하러 온 거야.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입구로 걸어갔다. 한 손은 서류를, 다른 한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파란색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은행 안의 활기가 그녀를 덮쳤다. 로비는 분주한 직원들과 손님들로 가득했고 은행 업계의 활기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시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 가방을 든 할머니라니?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녀가 움직이자 속삭임이 따라왔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주변 공기를 꿰뚫을 만큼 날카로운 속삭임이었다. 저 할머니는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야. 아기 가방을 저렇게 들고 다니다니. 김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움찔하지 않았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자신을 작게 느끼게 내버려 둘 순 없었다. VIP 창구로 다가가자 젊은 여자 은행원이 당혹감과 거만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은 뽀로로 가방에서 김순자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옮겨갔다. VIP 카운터에 있는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고 있는 듯했다.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창구는 BP 고객 전용입니다.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김순자는 그 말에 뺨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부끄러움이 뺨까지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넘게 이 은행을 이용해 왔지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자존심과 위험이 마음속 깊이 끌어올랐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순자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직원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동시에 잘난 체 않은 기색이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VIP 서비스는 단골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김순자는 잠시 멍해졌지만 주변의 수군거림과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판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깊숙이 느껴졌다.
정말 그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까? 그녀의 손이 뽀로로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가방의 무게는 매 순간 더 무거워졌다. 속삭임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더 커졌다. 불쌍한 아이, 아마 정신을 잃었나 봐. 치매인가? 너무 힘들었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렸고 순간 눈물이 고였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떠올랐다. 민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평생 쌓아온 존엄성을 위해서. 그녀는 천천히 비피 창구에서 걸어 나갔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노, 상처, 때가 올 때까지 마음속에 간직할 것들. 하지만 그날의 업무가 그녀를 짓눌렀다. 은행에 가야 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이 그토록 애써 일궈온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대출 계약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유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면 2. 결심과 변화의 시작. 김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민우의 가방을 다시 보며 잠시 멈췄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민우의 숙제와 간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민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은행에서 당한 모욕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김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올 거야. 김순자는 손에 들린 민우의 가방을 더 단단히 움켜잡으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녀는 은행에서의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녀의 외모나 나이를 문제 삼았을 때 그녀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김순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날 저녁 김순자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30년이 넘는 은행 거래 역사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며 그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이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 변호사는 놀라워하며 물었다. 그렇게 하신다면 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자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다음 날 김순자는 예전처럼 간단한 복장 대신 세련된 정장을 입고 은행에 나갔다. 오늘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은행에 보여줄 날이었다. 민우의 가방도 그녀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 가방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의 결단과 복수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은 내가 이 은행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줄 거야. 김순자는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은행으로 향했다. 장면 3. 계획과 예상치 못한 변화.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느 날처럼 편안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신경 써서 골라 입은 세련된 정장을 입었다. 신발도 신경을 써서 골랐다. 오늘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욕을 직접 해결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결혼 반지를 손에 쥐고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그 결단의 무게가 그녀의 발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김순자는 아침을 준비하며 딸과 민우에게 가볍게 인사를 남겼다. 오늘은 내가 은행에 가서 모든 걸 해결할 거야. 그녀의 말은 확신에 찬 목소리였고 딸은 그 말에 약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김순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굳건한 결정을 내렸다. 은행에 도착한 김순자는 그곳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꼈다. 어제의 낯선 할머니가 아닌 오늘의 강한 여성이 된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날 아침 김순자의 변화된 모습은
은행 직원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났다. 어제 그 할머니가 아닌가.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김순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VIP 창구로 향했다. 젊은 여성 직원이 그녀를 알아차렸고 어제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김순자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굴복하지 않았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계약갱신을 위해 이 문서를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김순자에게 정중하게 다가갔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직원은 급히 떠나고 김순자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몇 분 뒤 지점장이 급히 나타나 김순자를 맞이했다. 그는 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김순자님, 죄송합니다. 어제의 일은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순자는 지점장의 사과를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은행과의 계약을 종료하려 합니다. 어제의 모욕을 당하면서 이 은행이 저에게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럼 제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김순자는 그것을 거절했다. 저는 이미 다른 은행과 새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김순자는 은행에서 나온 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깊이 자부심을 느꼈고 더 이상 은행에 속박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면 내 마주치고 결단을 내리다 그 다음 날 김순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결단을 내리기 위해 다시 은행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르게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행의 큰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김순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직원들이 김순자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녀가 그동안 일상 속에서 쌓아온 무게감과 자신감이 이제는 단지 외모에 그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때 어제 그녀를 무시했던 젊은 여성 직원이 다시 김순자 앞에 서게 되었다. 김순자님, 어제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려. 지점장은 여전히 죄송해하는 표정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순자는 그의 사과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어제 일로 더 이상 이 은행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김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30년을 거래한 은행이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니 너무 실망했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은행의 핵심 고객이었으니 그가 이 은행에서 떠난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김순자는 그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침묵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요청한 서류를 이제는 모두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은행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김순자에게 깊은 상처였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자신의 결단력과 독립적인 의지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자 했다. 지점장은 김순자의 말을 듣고 긴 한숨을 쉬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순자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은행에 묶이지 않겠어요. 김순자는 은행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기억할 거야. 그 기억은 민우와의 약속이었고 가족을 위한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지금의 결단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오랫동안 고생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며 내린 가족을 위한 결단임을 잘 알고 있었다. 장면 5. 변화의 시작과 사회에 미친 영향. 다음 날 김순자는 은행을 옮긴 후 새로운 은행에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은행에서는 그녀가 요구했던 변화가 바로 이루어졌다. 김순자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문화를 원한다고 했고, 새로운 은행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확실히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에 도착한 김순자는 입구에서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불편했던 은행과는 달리 이곳의 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경과 배려로 대했다. 김순자는 그런 변화를 보고 내심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어제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는 은행을 넘어 지역 사회에까지 퍼져나갔다. 김순자의 결단력 있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우의 어린이집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그 결과로 어린이집에서 노인 존중 교육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부모들도 점차 외모와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는 가치를 배워갔다. 김순자의 작은 변화가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킨 셈이었다. 그 변화는 바로 이웃들과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김순자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김순자의 이야기 덕분에 그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무시받지 않도록 더 나은 태도를 가지려 했고, 김순자가 경험한 모욕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되었다. 어떤 변화가 김순자에게 닥쳤을까요? 김순자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의 결단이 단순히 은행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나요? 여러분은 김순자의 변화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김순자의 결단, 차레티 자존심 과종형, 아시한드 사회적 변화, 장면 6. 진정한 가치와 변화의 끝. 민우의 어린이집에서 열린 가을 운동회 날, 김순자는 가족과 함께 운동회 현장에 도착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간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전에 김순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곤 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해. 민우는 운동회에서 엄마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그의 푸른 운동복은 햇살에 빛났고 그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김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우, 오늘 운동 잘할 수 있겠니? 민우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작은 입으로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라며 손에 숨겨놓았던 작은 선물을 건넸다. 종이로 만든 목걸이였다. 푸른 종이로 만든 그 목걸이는 민우가 직접 할머니라는 글씨를 쓴 뒤 만들어낸 특별한 선물이었다. 김순자는 그 선물에 눈물이 글썽겼다. 너무 예쁘다, 민우. 할머니가 정말 아껴줄게. 목걸이를 천천히 목에 걸고 민우의 웃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운동회가 시작되었고 김순자는 민우를 응원하면서도
주변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평온함이 함께 떠올랐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이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김순자의 자신감에 대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어 어린이집의 원장이 김순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지난번 민우 가방 가져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민우가 발표를 잘 할 수 있었어요. 김순자는 그 말을 듣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르신 존중에 대한 특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는 그 말을 듣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이제 어린이들에게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 는 사실이 다시 한번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날 오후 김순자는 민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가을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길에서 그들은 함께 걸었다. 민우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꼭 같이 와주세요, 할머니. 라고 말하며 손에 쥔 작은 종이 목걸이를 자랑스러워했다. 김순자는 그 목걸이를 손끝으로 살며시 만지며 우리 민우가 이렇게 예쁜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때 김순자는 마음속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존중과 사랑이라고 느꼈다. 민우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이다. 여러분은 김순자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김순자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닌 사람들 간의 존중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은 김순자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김순자의 교훈, 진정한 부자, 사람을 존중하라. 장면 7,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변화. 김순자는 그날 운동회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선 여전히 그날의 일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은행에서 겪은 모욕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민우가 준 작은 종이 목걸이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결단은 이제 단지 김순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어린이집에서는 김순자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어르신 존중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외모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어르신 존중 교육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어린이집의 원장은 김순자의 결단을 칭찬하며 말했다. 김순자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교육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 김순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김순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은행에서의 모욕을 넘어서 지역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 후 몇 주간 주변 사람들이 김순자의 용기와 단호한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일으킨 변화를 칭찬했다. 은행에서의 사건을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역 내에서 존경과 배려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김순자는 어린이집에서 열린 어르신 존중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 초청되었다. 그날 행사에서 그녀는 민우와 함께 참석했고, 수많은 부모들과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사람은 나이가 많거나 적음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참석한 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김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 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민우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김순자의 결단이 가져온 큰 변화. 김순자의 용기 있는 결단과 작은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 더 나아가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자신의 자존심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이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김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외모나 나이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세상을 얼마나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김순자의 용기, 존중과 변화, 사회적 책임.